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.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.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밤 10시 18분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보통 토요일은 브이로그 영상이나 좀 이런 운동 영상 같은 부담 없는 것들을 좀 올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금요일 장 거의 막판에 이렇게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상당히 장 초에는 괜찮았는데 오후 장 들어가면서 급락을 시작했죠. 그래서 굉장히 하락폭이 컸었는데 뭐 마이너스 2%에서 뭐 크게는 한 여행 관련된 주는 한 마이너스 7, 8%까지도 하락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저는 뭐 회사에 있기도 했었고 그렇게 장 자체가 어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리가 겪었었잖아요.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도 물론 지수가 2700선까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로까지 뭐 지금 위드 코로나가 나오는 상황이고 어쨌든 백신에 대한 이런 투여도가 80%가 넘는 상황인데 또 백신 패스에 대한 그 논란들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고 있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이게 단기 이슈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퇴근하고 나서 기사들도 좀 보고 외신들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백신이 무력화됐다는 건데 기존에 있었던 백신을 투여자들도 지금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들도 다 돌파 감염이 일어났다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전염력도 지금 기존의 한 4배 정도 그리고 어쨌든 현재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데서 뭐 전혀 대응할 수 있는 입장을 발표한 게 없다. 그래서 그 대응까지도 한 2주 정도는 지나야지 반응도나 이런 거를 최소한 측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초기만큼은 아니겠지만 코로나와 델타 변종 바이러스의 가운데 정도의 강도는 있을 것이다. 증권가에 미치는 여파가. 그래서 뭐 지수로 따지자면 그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 한 2700까지 빠졌으니까 한 2600이나 2500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든지 집단 면역에 대한 좀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여파는 월화수까지 좀 봐야지 어느 정도 방향이 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새 확진자가 4배로 늘어났다는 그런 뭐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9시 뉴스까지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별다른 뉴스가 없더라고요. 일단 구독과 좋아요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.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. 확진자 수는 현재 4,068명이고요. 오늘의 확진자 수 코로나 라이브 기준으로 보면은 내일의 확진자 수로 발표가 되겠죠. 한 3,500명대로 보여지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겨울에 들어가면서 사실 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. 그나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7월 달에 6월 달부터 7월 달에 그 창궐을 했기 때문에 여름엔 이런 그 코로나 관련된 진료병 바이러스들이 좀 약세잖아요. 근데 문제는 이제 12월 달, 1월 달, 2월 달로 들어가는 겨울의 초입이고 거기다가 또 전염력도 델타 변종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우려가 큰 거고 미국 증시가 사실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어요. 사실은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도 제가 차트를 다 봤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보시면은 누적 확진자 수, 신규 확진자 수들이 이렇게 급증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어저께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. 화이자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 관련된 주, 치료제 관련된 주 정도만 올라갔고 화이자를 예로 들어보자면 이게 올해 차트예요. 이게 작년에 이제 코로나 저점이 이 부분이었었고 이 부분 이후로 주가 상승이 컸었죠. 그러다가 7월 달, 8월 달에 주가 상승이 컸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소멸이 됐죠. 소멸이 됐다가 최근에 확진자 수가 다시 미국에 급증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경고용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거의 완료를 했죠.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상승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. 모더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주가가 좀 빠졌었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 화이자와 모더나의 차트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좀 모더나랑 비슷한 차트라고 좀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다우존스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사실 금리 인상 수혜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근에 상승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나 비자 이런 곳들까지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. 미국 원재재 쪽도 지금 뭐 정유 가격은 많이 하락을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주들은 아무래도 하락을 좀 하겠고 지금 원자재 쪽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.
미국 소비자 측도 최근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로 좀 상승세였는데 모두 좀 하락세고, 특히나 이제 문제는 이 여행 항공주죠. 여행 항공주가 델타 에어라인스가 8%,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이 8%, 그리고 카니발이나 이런 뭐 레저 관련된 곳들, 호텔 관련된 곳들이 이렇게 급락을 했다는 것들이 사실은 월요일에, 지난 금요일에도 사실 많이 빠졌거든요.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이 국내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뭐 모두투어라든지 노란풍선이라든지 이런 많이 하락을 했는데, 월요일에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한 5%에서 10% 정도는 평균적으로 하락을 할 것 같고,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넷플릭스 정도만 살아남고, 넷플릭스는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을 하게 되면 실내에서 또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상승을 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.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던 엔비디아, 인텔, AMD 이런 곳들 모두 하락을 했고,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된 주도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는데 다시 큰 조정을 받겠고요.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주들도 이렇게 다 급락을 했고,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디가 더 많이 빠졌다를 논의하기는 사실 조금 뭐 어폐가 있는 것 같고,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들은 올랐고, 여행 관련된 주들은 많이 하락을 했다. 그리고 나머지 곳들은 그냥 평균적으로 그 가운데쯤으로 하락을 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국내 상황을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. 어쨌든 2차 접종자, 완전 접종자에다가 부스터샷도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그게 거의 80%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이런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두려움이 사실은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거기에 대한 결과는 화이자가 다음 주에 발표를 하기로 했고, 그때까지는 사실은 어떤 것도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서는 오르는 것들이 있었죠. 배송 관련된 주라든지 택배가 당연히 증가할 테니까.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,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회사들이 다시 좀 반등을 하겠지만, 여전히 역배열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뭐 신규 매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아무리 제약바이오라고 하더라도.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 매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정배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횡보를 좀 하고 있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최소한 이런 종목 정도만 안전을 하지,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잘못 들어갔다가 오히려 역배열에서 또 다른 뭐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자 기사죠. 신규 확진자 수가 4,068명이고 사망자는 52명으로 최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겨울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또 발생했기 때문에 또다시 걱정이 되는 거고요. 이 기사도 어저께 나왔었죠. 아프리카 항공편이 중단이 됐고 여러 개 노선을 지금 좀 차단한 상태예요. 그것 때문에 에어라인스들이 이제 다 하락을 했고,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9시 뉴스에서도 뭐 특이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, 이제 오미크론 확산의 각국 비상, 이게 메인 뉴스로 나왔고요. 유가는 떨어졌고 배송은 올라갔다.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졌다는 거는 에너지 관련된 주들도 하락한다는 걸 의미를 하죠. 왜냐하면 그동안에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주들이 대체제로서 상승을 했는데, 수소 관련된 주라든지 태양열 관련된 주라든지 지금까지 뭐 정유 관련된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던 것들 있잖아요. 8월 달에 그런 것들이 다시 좀 하락을 더 큰 폭으로 하겠고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유 관련해서 인버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ETF에서 좀 판매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현재 백신으로는 예방이 어려운 상태다라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 항공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, 백신 관련된 주,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강세다. 그래서 결국에는 모더나 상황을 봐도 그렇고,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이런 차트를 보이고 있는 곳들이 많죠. 보면은 7월, 8, 8월 달에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그나마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역배열로 떨어지고 있는 차트들이 대부분인데, 그런 종목들 중에서 잘 선별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 내일은 제가 좀 제약바이오들 주에서 좀 볼만한 것들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자 기사가 나왔죠. 화이자 모더나에서 오미크론 신종 변이를 연구 중이다라는 내용인데, 100일 안에 새로운 백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나마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놓긴 했어요. 100일이면 3달이니까 결국에는 한 3월 달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고, 그 전에도 뭐 중간중간 발표 소식이 좀 있겠죠.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화이자는 그런 말을 했고요. 모더나는 새 변이에 대응할 만한 부스터샷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. 더 많은 용량의 백신을 투자하는 방식과 뭐 이런 것들 얘기했고요.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은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 실험을 이미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어쨌든 이 정도까지가 오늘자 뉴스로서 좀 유의미한 내용이고, 그렇게 되면은 하락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.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일단 코스피 금요일에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분위기는 그대로 월요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,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조금 상승을 했는데,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좀 조정을 겪고 있었죠. 조정을 겪고 있다가 이렇게
횡보를 하고 있다가 역배열로, 그러다가 이제 지금 상승 추세가 만약 이어진다면은 정배열 초입으로 갈 수 있는 횡보 구간이었고요.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차트가 좀 더 좋지 않았죠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배열로 되어 있는 상태고, 최근에 그 유럽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하락세였는데, 이런 것들은 그래도 소폭 20선 위에는 지금 현재 안착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20선은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10% 이상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상승을 하게 되겠죠.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인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, 아시아나항공 마이너스 4%, 노란풍선 마이너스 5%, 그리고 뭐 아랫단에 있는 것들도 CGV 5%, 강원랜드 이런 것들까지.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는 월요일, 화요일까지는 최소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, 뭐 제가 뒷부분에서도 하락장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,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익절을 하고 있다면 저 같으면은 당연히 정리를 하겠어요. 월요일날 시초가를 정리를 하겠고, 그나마 그게 손실을 좀 막을 수 있는 거고. 하지만 이제 문제인 분들은 지금도 마이너스인 분들이에요. 마이너스인 분들은 그게 또 다른 이게 손절을 한다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 동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강세 코로나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좀 분류해봤는데, 다 예전에 정리했었던 것들이에요. K 백신 치료제 관련된 주들, 제약바이오 치료제 관련된 주들.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나마 금요일은 하락한 곳들이 많았는데, 거기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살아남은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, 뭐 메디아나나 메가이 CS 이런 것들도 상한가를 갖고, 랩지노믹스라든지 시젠, 뭐 수진텍 이런 것들, 나노 CMS 같은 것도 최근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던 그 박멸 램프 관련된 곳이고, 뭐 신풍제약, SS바이오 이런 것들인데, 뭐 대표적인 것들이 시젠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시젠이라고 할 수 있는데, 뭐 여전히 예전 주가에 비하면 사실은 거의 뭐 마이너스 한 70%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. 당연히 그 당시에 고점에 물린 분들이라면 아직도 전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, 어쨌든 신규 진입을 생각을 하셨었다면 이때도 어쨌든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고, 뭐 이때쯤 들어가셨었다면은 좀 뭐 수익을 많이 내셨었겠지만, 사실 그거 자체도 좀 쉽지 않은 게, 현재 어쨌든 역배열 상태잖아요. 차트가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또 매물대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, 그래서 뭐 신규 진입하기는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. 뭐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한 8만 2천원대 보면은 매물대가 엄청나게 두껍죠. 그런 부분에도 분명히 저항은 있을 거고, 어쨌든 뭐 단기 트레이닝에 좀 능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, 신규 진입 뭐 맘 편하게 보유할 만한 종목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. 오히려 거기보다는 그나마 그거보다는 이제 대형주들이 좀 낫죠. 이쪽에 있는 것들이 좀 대형주인데,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보시면은 여기도 여전히 역배열 상태이긴 하지만, 그래도 한 92만 원 선만 좀 뚫어준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전고점 가까이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기간 외국인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.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그나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름대 거의 뭐 근접해 있고 20선도 현재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. 그래서 물론 뭐 시총이 큰 게 최근에 좀 약세긴 하지만, 그래도 이 중에서는 보시면은 대형주들 중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공매도 이슈도 좀 있고, 저도 보유는 아직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차트 자체는 흐름이 좀 약해서 뭐 좀 들어 올리더라도 좀 지속성은 좀 의문이 갑니다.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아랫단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완전히 꺾인 것들이기 때문에, 사실 뭐 이렇게 신풍제약 같은 것도 오랜만에 올라오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사실 저는 단기 매매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저는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. 보시면은 뒷부분에도 한참 좋았었던 한국 BNC 이런 데 있죠.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주. 제가 뭐 이때쯤에 방송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도 많이 올랐지만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오는, 원주가대로 지금 거의 한 2만 원대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죠.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멘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왜냐하면 이렇게 다시 어떻게 보면 좀 이슈 자체가 좀 급격하게,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이슈잖아요. 이게 예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력들이 올릴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전혀 매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, 그러니까 이제부터 매집을 하려면 상당히 힘든 시간이죠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소폭 반등을 하고 다시 하락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일단 그 정도로 오늘은 말씀드리고요. 내일 좀 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, 일단 하락장 대응 방법, 저는 솔직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일단 사실 매도를 하려고 했으면 금요일날 매도를 했어야지, 지금은 이미 좀 늦었다. 왜냐면 월요일날 분명히 시초가가 최소한 마이너스 3%에서 마이너스 10% 가까이 하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. 그렇게 시작을 할 텐데 시초가에 던진다 한들 뭐 그런 피해를 막기가 좀 어렵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,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,
시혜가가 일단은 급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시초가에 매도를 하는 게 또는 시초가 흐름을 좀 보고서 한 5분 후쯤에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. 그다음에 뭐 인버스 투자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. 곧버스나 인버스. 그러니까 곧버스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분에 대해서 곱하기 이만큼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뭐 코스피가 2%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4%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상품이고, 근데 그건 제가 분명히 그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그 금융투자협회인가 거기 강의 6시간 정도 제가 수료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ETF 상품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이 지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오미크론 관련된 주를 매수하는 방법 한 이 정도 3개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. 제가 예전에 올렸던 것들이 좀 있는데, 법학자 훈훈이 이제 하락장 대응이라고 치면은 제가 한 달 전에 올렸었던 것도 있고요. 3개월 전에 올렸었던 것도 있고, 뭐 10개월 전에 올렸었던 것도 있고. 그러니까 제가 하락장에서도 그래도 끊임없이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는 뭐 저만의 또 방식대로 뭐 손절하는 경우도 있었겠고요. 물타기 하는 방식도 있었겠고, 지난번에 제가 3개월 전에는 인버스 상품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했었죠. 그래서 인버스 상품으로도 한 6% 정도 제가 수익을 냈었으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을 텐데, 뭐 할 땐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고서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월요일이 시작하자마자 분위기를 봐야 되고,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. 그냥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. 결국엔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원주가대로 올라올 테니까 그때까지 뭐 좀 기다리던가, 하여튼 그 안에서도 좀 수익을 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던가, 좀 이런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내일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들 좀 오를 만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해보고, 오늘은 이 정도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 토론방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 남겨드릴 테니까요.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모두들 힘든 시간이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. 사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. 하지만 저마저도 금요일에 사실 회사에 있었으니까 대응이 좀 어려웠었어요. 그리고 어쨌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손절을 해야 되겠다는 좀 필요성까지는 못 느꼈는데, 어쨌든 월요일에 저도 어느 정도 익절을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. 근데 저도 뭐 손절을 하는 거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것들을 손절하기는 저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. 저도 일단은 뭐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그런 피로감이 있죠. 그런 것들은.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특히나 이제 저도 노란풍선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마이너스 한 15% 정도 현재 되는 상태인데, 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. 뭐 마이너스 30%까지는 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어차피 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은 이런 것들이 또 끝나고 나면 또 상승을 할 테니까, 어쨌든 실적주, 그래서 제가 항상 요새 말씀드리는 게 실적주잖아요. 실적주들은 사실 아무 걱정이 없다.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거고, 뭐 그 대신에 이제 신용융자 쓴 분들이 좀 말이 다르죠. 신용융자 쓴 분들은 반대 매매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하락이 좀 예상이 되면 빨리 정리하는 게 낫고, 신용융자가 아닌 분들은 그냥 시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, 어쨌든 이 안에서도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일단 방송은 오늘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내일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